자주차는 주행할 때마다 통제할 수 없는 변인으로 인해 조금씩 다르게 운동하게 됩니다. 알 수 없는 변인으로 인한 편차를 통계적으로 보정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17강 강의를 맡은 이효근입니다. 예. 자, 저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7강 강의는 이제 마지막 강의이면서 이제 저희가 자주차 운행 관련되는 전반적인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회 관련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자세한 그 경기 규칙이나 그다음에 심사 방법, 그다음 평가, 그다음에 이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구 활동까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회 구성 및 개요인데요. 이게 뭐냐면 매년 저희가 자주차 경연 대회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 기존의 대회들을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리즘을 대회에 좀 더 맞게끔 만들어내고 운영을 해봄으로써 자신의 실력을 다른 친구들과 겨루고 그 다음에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자 대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회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대회 이후에 여러분들이 해왔던 활동을 연구 활동으로 연결을 해서 논문까지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단계별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기존 대회에는 저희가 만든 트랙을 이런 형태의 트랙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대회를 했었습니다. 보시면 직진 주행과 그 다음에 45도 미만의 회전, 좀 작은 이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회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90도 이상의 회전 반경이 굉장히 큰, 이게 회전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이 코딩해 보면 알겠지만 차선 자체가 한쪽이 빨리 사라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혹은 급격한 차선의 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를 인지하고 운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의 난이도와 그 다음에 좌회전, 우회전, 그 다음에 S자 곡선 등 다양한 이 곡선 형태의 주행 등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트랙이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대로 차단기가 들어가고요. 차단기는 일종의 건널목 신호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호등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신호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멈추고 주행할 수 있는 이런 인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트랙을 사용했었습니다. 자주차 이제 기존의 대회의 알고리즘은 파이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만들었었고요. 학생들은 이 파이썬 이용해서 자주차의 운행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이러닝 교육 저희 방송했던 이런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또 단위 학교에서의 교육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교육, 그 다음에 스스로 학생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니까 스스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책자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자료들을 해외 사이트 자료까지 참조해 가면서 자기주도적으로 합숙하면서 알고리즘을 개발을 직접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 트랙상에서 자꾸 주행을 하시면서 이게 똑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매번마다 이 주행의 결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건 여러 가지 변수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요건 뒤에 이제 저희가 빅데이터 모집과 환경에 따른 적응 관련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완성을 했던 친구들이 이제 교내에서 여러 팀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경쟁을 통해서 예선 대회를 열었고요. 학교별 교내 대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 전문 심사위원이 참여를 해서 여러분 팀들의 경쟁을 공정하게 심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때 심사했을 때는 주행, 아까 보셨던 직진, 그 다음에 좌회전, 우회전, 그 다음에 차단기라든지, 그 다음에 신호등 인식까지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아주 우수했던 팀, 학교마다 한 팀이 나가는 곳도 있었고요. 2개,
뭐 이상의 팀들이 진출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예선 대회를 거치면 확실히 코딩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목적이 명확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대회 준비를 요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배우시고 나면 좀 더 심화된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하시면서 대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선 대회는 이제 사진의 이제 자료를 조금 참조해 보시면 굉장히 큰 곳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내 환경에서 했던 것하고는 조금 더 다른 그런 환경에서 대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선 대회 장소는 저희가 사전 공개를 미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일 뭐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드렸고요. 물론 저희가 대회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당일 연습뿐만이 아니라 사전 연습을 또 요구하기도 해서 사전에 이제 공개했던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 공개의 날 기회도 있고 대회 당일날 연습 기회도 있었다. 신호등과 차단기를 무작위 설치를 했었고요. 트랙은 밑에 보시면 좀 대형 트랙을 좀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뭐 탈선 횟수라든지 그다음에 완주 시간에 뭐 시간에 따른 뭐 이런 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대회를 저희가 치러 왔었고요. 뭐 풀리그전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참가팀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리그전을 통해서 뭐 패자부활전하고 포함해갖고 리그전을 통해서 뭐 우승팀을 선발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을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행을 단순히 한 바퀴 완주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 몇 바퀴를 돌지, 그다음에 변수가 뭐 인식할 수 있는 신호등의 위치라든지 뭐 그다음에 어떤 신호가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본선 대회 경기 규정은 어땠냐면 이렇습니다. 일단 출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참가하는 팀에게 여유 시간 1분 정도를 부여를 했고요. 출발 1분 내에 여러분들이 준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부심의 그 깃발 신호에 의해서 바로 이제 출발을 했고 시간 측정을 했고요. 경기 참여자, 그러니까 경기장에 참여하는 인원은 2인, 그 외의 사람들은 자율차 신호가 인지하는 것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즉 다른 팀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경기장 바깥쪽에서 대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본인 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본인 팀원도 2명 외에는 전부 다 바깥에 대기를 했고요. 그 2명은 누구냐면 한 명은 이제 노트북으로 이제 실행, 그 다음에 정지, 신호를 줄 수 있는 친구였고 한 명은 이제 차선 이탈 시 원위치를 다시 하는데 필요한 친구, 이렇게 2명만 대기를 시켰고요. 뭐 차량 탈선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뭐 이게 알고리즘이 완벽하면 문제가 없는데 알고리즘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게 잘 되던 것도 막상 이게 또 인식 자체가 조금 더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다시 이제 이탈 지점으로 다시 복귀를 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했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감점을 굉장히 많이 받았겠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었게 했고, 대신에 이제 경기 시작이 되면은 노트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코딩 변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대체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불가하게 해놨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제 규정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대신에 경기 시작 내에서는 코딩을 할 수 없지만 바깥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환경에 따른 또 저희가 코딩을 또 그때그때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 이후에는 또는 경기 이전 대비를 할 때에는 코딩을 해서 수정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었고요. 차선 내 그 코딩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차선의 폭이 굉장히 좁은 곳도 있고 곡선이 굉장히 심한 곳도 있었기 때문에 차선 내에서 뭐 직진 주행뿐만 아니라 뭐 후진도 전부 다 가능하도록 이렇게 허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진, 후진, 뭐 좌회전, 우회전 뭐 다 상관없이 코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고요. 실제로 근데 도로에서는 뭐 후진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기는 트랙 완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코스가 나오면 이렇게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뭐 최종 결승전에서는 완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미션 같은 것들이 부여가 됐어요. 뭐 예를 들면 특정 그 정지선 안에서 정지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좌우측에 뭐 굉장히 접근을 해서 이동을 한다라든지 뭐 이제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 나가면 이제 주차 미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한 건지 누가 대신해 준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본선 당일날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주어지면 그 즉시 코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딩을 자기 것을 완벽하게 알고리즘을 자기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아보시면 좋고요. 대회 당일날 그 같은 팀끼리 학교에 있는 팀들 서로 다른 팀들끼리는 코딩 프로그램을 서로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수 자기 실력으로 검증을 하는 걸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딩 교환 불가를 했었고요. 자동차가 이제 저희가 제공된 것에서 보면 다 똑같은 이제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약간 이제 자기만의 이제 그 꾸미는 활동도 저희가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킨 제작을 자유롭게 제작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단 이제 뭐 홍보용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만 제외하고는 지정 로고나 문구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인식 기여를 해서 홍보를 하는 활동은 좀 자제를 시켰는데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본선 대회 심사표죠. 본선에서는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졌느냐? 예, 여기 본선 대회 심사표입니다. 이게 보시면 도로 주행 미션을 주로 했죠. 그래서 채점 요소에 보시면 주행 시간이 있었고 감면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차단기나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팀마다 좀 달랐기 때문에 그 시간은 빼고 실제 주행한 시간만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게 이제 보정 주행 시간이 되겠죠. 그 보정 주행 시간을 가지고 요거는 시간을 바로 점수화하지는 않고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1위가 100점을 주고 2위가 98점, 그 다음에 3위가 96점 이렇게 2점씩 감점해서 왜냐하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 내에서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제대로 완주하는 게 훨씬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즉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자율주행의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빠르게 오는 건 뭐 크게 관여하지 않고요. 그냥 순위로만 했기 때문에 확실한 완주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라인 침범 시에는 감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앞바퀴든 뒷바퀴든 침범을 하게 되면 무조건 감점을 1점을 했었고요. 침범 상태에서 계속 주행할 수도 있는 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뭐 2초마다 1점씩 감점을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 공개적으로 저희가 시간을 정확하게 적는 건 아니고요. 이 대략적으로 이제 재서 감점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람 손으로 주행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알고리즘이 완벽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종종 이제 차선 이탈이 벌어지면 나머지 주행을 완결하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다시 출발하기도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탈한 지점으로부터 약간 뒤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복귀하는 이런 걸로 했었고 방향을 굳이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복귀 시점에 아예 뒤쪽 방향에서부터 이제 방향을 하는 위치로부터 다시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도록은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 손으로 주행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감점이 굉장히 크죠. 이게 자율주행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건널목과 그다음에 신호등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해서 점수를 배점을 해서 최종 점수는 이렇게 주행 점수 시간에 나머지 감점 요인들을 빼고 나머지 점수를 가지고 승부를 가르는 이런 대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본선 대회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 화면을 통하면서는 요거는 저희가 유튜브로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회 풍경을 스케치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자율주행 자동차 경기 대회 뭐 이런 뒤에 보시면 이제 뭐 현대모비스 자율주차 경주 대회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안내해드리면 주심은 주행 차량 뒤로 그러니까 방해되지 않도록 뒤로만 다니면서 채점 요소 위반을 구두 선언을 하게 됩니다. 미리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막 임의로 채점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심사위원이 뭐 되면 라인 터치가 일어났습니다. 뭐 감점 몇 점, 뭐 그 다음에 뭐가 계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1점, 2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점 요인들을 정확하게 공지를 하면 주심의 선언에 따라서 부심은 심사표에 기재를 하게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기재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공정성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심사표를 작성한 이후에는 풀리그나 토너먼트별로 바로바로 오픈,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리도록 하면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기존 대회를 운영을 했지만 사실 앞으로 대회도 이거와 똑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떤 대회 요소들이 첨가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대회를 운영을 할 때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환경을 요소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앞으로의 대회나 혹은 교내 대회를 만들 때 어떠한 것들을 중점으로 봐야 될지 그걸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표시를 보시면 평가 요소를 이제 목적에 따라서 대회 목적에 따라서 평가 요소를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주행 알고리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라인 침범의 횟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평가 요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식 알고리즘 뭐 예를 들면 차단기, 신호등 또는 보행자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이제 신호대기나 주차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코딩 능력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당일 돌발 미션을 임무를 주고 그 즉시 코딩을 해서 또 실행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시면 될 거고요. 팀워크전도 있습니다. 팀워크전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하드웨어에서 약간 고장난 부분이 있는 것들을 정비하거나 주행시켜야 된다라든지 장시간 트랙, 그러니까 한 바퀴만 도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자동차 경주 대회 보면 막 수십 바퀴를 돌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혹한 환경을 부여하고 가혹한 환경이 부여되면 아무래도 하드웨어적으로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드웨어가 약간씩 달라지면 거기에 맞게끔 또 소프트웨어 하는 능력을 또 개발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혼자서 할 수 없죠. 당연히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팀, 그 다음에 정비를 하는 팀, 소프트웨어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코딩을 바꿔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종합 경기에 해당되는 거죠. 팀워크를 볼 수 있는 이런 경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인 성능, 정비 능력, 그 다음에 코딩 능력 이런 것들 다 보기 위해서는 주행 시간을 굉장히 길게 잡고 트랙을 뭐 몇 회 이상 돈다라든지 아니면 몇 회 도는데 시간을 뭐 짧게 해서 랩 타임을 잰다라든지 뭐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저희가 대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트랙의 구성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우리가 난이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리한 단계별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고 또 심사, 대회를 하실 때는 요런 정도의 트랙 구성을 하게 되면 다양한 대회가 가능하겠구나. 더군다나 요번에 신형자주차에서는 저희가 트랙 구성을 임의로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트랙을 모듈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모듈에 따라서 다양한 그 경기 트랙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자동차 랠리 경주에도 보면 뭐 시도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양한 뭐 경주 트랙, 그다음에 어떤 환경을 반영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대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회 운영 같은 경우에서는 목적에 따라서도 저희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목적이냐,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저희가 제공을 할 거냐, 시간을 충분히 제공을 할 거냐, 그 다음에 평가표나 경기 트랙 뭐 이런 것들은 미리 저희가 공지를 할 거고요. 대회 전 연습을 통해서 경기 트랙을 충분히 익히도록 또 안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대회 결과 및 정리를 해서 이후에도 예전에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어떠한 준비를 하겠구나 라는 것들도 공지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대회 준비를 하다 보면 문의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강의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올 수 있는 안내는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학교에서는 연습 환경을 충분히 갖추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학생들이 트랙 주변에 이렇게 앉아서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 트랙과 주행 환경을 이제 맞춰서 해야 되는데 트랙을 반드시 제공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트랙에서 실전적인 연습을 해야만 코딩 능력이 많이 발전을 해요. 이때 코딩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온라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도서나 혹은 인터넷 자료나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트랙 주변에 앉아서 편하게 앉아서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해보면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도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항상 트랙 주변에 앉아서 거기에서 코딩도 하고
주행도 시키고 바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강조할 게 뭐냐면 타이틀에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완주하는 걸 목표로 하면 이걸 하고 나면 이제 다 완성했어, 끝났어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한 환경의 대회, 트랙도 있고 경무수의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다 고려를 해서 빅데이터를 모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맞게끔 데이터에 맞게끔 코딩을 바꿔주고 운영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자주차를 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 자율주행차 많이 만들었는데 계속 실제 도로에 맞추어서 주행들을 시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구글 차량도 그랬고 테슬라 차량도 그렇고 지금 계속 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야 완벽하고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을 좀 고려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에 안내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자료에 보시는 대로 실제로 똑같은 환경, 트랙과 똑같은 차라 하더라도 밝기 변화에 따라서 이 코딩에 따라 대응하는 게 또 달라집니다. 이 밝기 변화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창문 커튼을 통해서 조절을 한다라든지 밝기에 따른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를 모으셔야 돼요. 왼쪽에서 빛이 많이 들어올 때, 오른쪽에서 빛이 많이 들어올 때, 전면, 후면,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적절하게 잘 적응을 하는가, 아니면 조금 더 차선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는가, 거기에 맞는 조절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트랙 또는 주변선 인지 과정입니다. 얼핏 보면 내가 차선만 인지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선들을 인지할 수 있어요. 가끔 학교에 방문해 보면 학생들이 차를 따라서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검은색 천을 들고 이렇게 가로막으면서 다른 차선을 인지하지 말라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대회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주행하는 선 말고 바깥에 있는 선까지 있을 때는 어떻게 코딩을 해야 이 차가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운행을 해보셔야 제대로 된 코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고려한 빅데이터를 모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대회 현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할 때 굉장히 유의해야 될 점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같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회 현장은 연습 환경하고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 학교에서 대회가 이루어지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고요.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 변수, 그다음에 온도 변수, 그다음에 타이어라든지 배터리의 용량의 차이라든지 여러 변수들이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주행을 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그때마다 수정하고 반영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회 전에 대회 장소가 공지가 되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공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학교에서 충분히 했어 라고만 하지 마시고 대회 환경에 직접 참여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코딩하면 한 친구만 열심히, 코딩 제일 잘하는 친구가 열심히 해갖고 끝! 이게 아니고요. 팀 단위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를 누군가는 볼트와 너트의 차이,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의 측정의 환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카메라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주행 환경이 변하고 완주할 수 있는 거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할을 좀 분담해서 나누어서 하드웨어 관리라든지 소프트웨어도 그때그때 코딩도 그때그때 협의에 의해서 계속 만들어지고 코딩 프로그램도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버전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버전에서는 요게 조금 더 잘 맞았던 것 같아, 어느 환경에서는 이런 버전이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 라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빅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이걸 다 합쳐서 거대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때 맞는 환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듈화를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거 판단을 좀 하셔서 다양한 문제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충분한 요 데이터를 확보하시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죠. 그래서 같은 장소, 똑같은 트랙, 동일 자주차임에도 불구하고 주행의 차이가 그때그때 시간 변수에 따라서 그때그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사용량이라든지 빛의 세기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이 주행을 해보셔야 돼요. 많이 주행도 해보시고
그 데이터를 모으면 그냥 데이터를 막연하게 그냥 아날로그적으로 그냥 한번 움직였어. 완성 끝.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그때 반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변수가 요러한 것들이 있고 그냥 막연하게 주행해서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정리하는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환경에서 어떻게 주행하면 이런 결과를 얻더라. 이런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반응이 가능하도록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되고 이런 연구 활동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공학도로 선정하고 미래 산업을 대비할 수 있는 인재로 커가야 되기 때문에 자주차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었던 여러 가지 내용 등을 논문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논문을 작성을 해서 투고를 하실 수 있는 저희가 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청년공학이라고 하는 이런 논문집이고요.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기회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이제 자주차 활동을 연구와 일체화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이제 자료에서 보시는 대로 다양한 연구 주제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알고리즘 개발 과정, 아니면 어떤 변수를 고려한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명령어들을 주로 자주차에서 활용을 했다라든지, 새로운 개념은 이런 것들이 좋을 수 있다라든지, 기존에 이제 교육에서 제공되는 자료 말고도 다양한 알고리즘을 개발해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하드웨어 자체에서 좀 더 성능 개선을 위한 하드웨어 제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연구 제안을 하실 수도 있고, 아까 설명드렸던 빅데이터라든지 딥러닝, 그 다음에 환경에 따른 다양한 연구 방향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강의에 나왔던 조교 선생님들은 실제로 이 자주차 대회에 참가했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 진학 이후에도 이제 이런 자주차와 관련되는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옆에 보시는 이 논문은 실제 그 조교 선생님들이 썼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차 교육용 자동차 인식, 그 다음에 주행 능력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연구를 통해서 개발을 했는가를 논문화해서 발표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동이 단순하게 활동으로 끝나면 그러면 여러분들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능력 향상이 안 됩니다. 모든 건 요즘은 데이터화돼요. 미래의 산업은 빅데이터화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이 했던 활동을 모두 다 데이터화하는 능력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이거를 분류하고 정리해서 논문화해서 연구 활동을 통해서 논문화해서 발표하는 능력까지, 이게 미래 산업에서 굉장히 요구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자주차 관련되는 인터넷 교육을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할 거고요. 혹시 이제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더 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을 통해서, 학교 내에 자주차 지도하시는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저희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많은 준비를 통해서 실제 본선 대회에서 좋은 결과 얻고 마지막에 청년공학에 투고하셔서 좋은 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주차 강의 많이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여기 강의까지 듣느라고 이제 더욱더 발전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학적 사고, 인문학적 사고, 컴퓨팅 사고, 수학적 사고 등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고가 있습니다. 생각에 대한 생각, 이른바 메타인지가 가능한 인공지능을 꿈꿔봅니다.